자, 조일구 대표입니다. 4월 7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용지표 나왔죠, 그죠? 썸네일 제목이 미국의 고용지표 분석, 그리고 위클리 옵션 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2분기 주도주 변화 가능성 요렇게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 프로필입니다. 뭐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저는 이제 카카오톡 이런 것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속지 마십시오. 운영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죠. 연예인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 멤버십 방송을 이번 주에 이제 폐쇄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사이트를 제작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지금 자체 사이트에 회원님들이 이제 이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멤버십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만약에 유튜브 멤버십을 하게 되면 뭐 파생적으로 뭐 할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당분간 유튜브 멤버십 할 생각 없고요. 이제 저희 이제 제 컨설팅을 들으실 분들은 이제 VIP 회원 저희 사이트에 이제 직접 오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이트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사이트는 유료 회원 전용이기 때문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30대에서 70대에서의 빠른 매매를 선호하지 않는 막 단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가입하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고. 전화 와서 단타도 하십니까? 뭐 이러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딴 데 가십시오. 와우넷에 그런 거 하는 전문가들한테 가시고, 저희는 빠른 매매 하시는 분들 오지 마시고 안정적이고 그런 매매 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저희는 생방송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녹화 방송 하나 올라드리고요. 오후에 녹화 방송 하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장중에 매수 매도는 문자로 간다고요. 비중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오후 방송은 주로 이제 종목 AS, 저희 공식 종목 AS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가입 비용은 많이 낮췄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와원에 있을 때 55만원에서 60만원인데 이렇게 낮췄습니다. 왜 그렇게 낮추느냐?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느냐, 전문가의 격이 떨어지게.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우넷에서 있을 때 월 55만원, 60만원 받으면 이게 와우넷하고 전문가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5대5로. 5대5로 나눈다 하더라도 저는 안 나눠도 되잖아요. 제 사이트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낮춰줘도 제가 가져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게 좋은 거죠. 단 홍보는 이제 와우넷에서 해주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근데 뭐 제가 24년이나 됐는데 뭐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 드린 거고, 단타 매매하고 세력주 매매 하지 않습니다. 괜히 또 저희 방 와서 세력주 매매는 안 합니까? 단타 매매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안 하니까 다른 데 가세요. 저희는 여유 있는 매매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돈도 안 되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스타일의 매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이너스 3% 이상의 손절을 거의 안 했어요. 다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이런 거 거짓말 시키면 법적으로 걸리거든요. 이번에 과장 광고 이런 거. 그리고 저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한국경제TV 24년 초창기 멤버였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손절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한 종목 있어도 뭐 한두 종목, 그것도 3%지 대부분 다 수익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타 매매를 안 하고 세력주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 계속 말씀드리죠. 주도주는 단기 한 1개월, 중기 3개월 그렇게 되고요. 빨리 가야 1개월 정도의 수익 내고요. 늦게 가면 이제 3개월 안에 수익 내고, 10종목 보유 안 합니다. 저희 막 하루에 10종목씩 추천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다 해봐야 10종목 안 됩니다. 보유 종목도 한 7, 8종목. 그리고 한 종목당 막 어떤 분들은 가면 막 3%, 4% 했는데 돈이 안 돼요. 저는 종목당 최대 15에서 20%, 최소 7%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 없는 종목들은 7%를 안 사죠. 테스트 한 5%, 3%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올라올 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당 최소 7%에서 15에서 20% 내야지만 돈이 되는 거죠. 주식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종목들 사는 게 아니라 한 7, 8종목들에 해서 종목당 15%, 20%가 승부를 그려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가입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요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뭐 전화 안 받는 경우도 제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나가는 경우에 직원하고 이렇게 요즘 그래서 저희는 단타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해외 증시 보니까 나스닥이 1.24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야간 선물이 올라갔는데 야간 선물이 요즘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건 다 위클리 옵션의 시간 가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고 어제 이제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타이틀이 되게 재밌죠. 할 말이 없다. 믿기 힘든 보고서.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상이 21만 2천 건인데요. 지금 30만 건 나왔습니다. 월 평균 23만 건도 지금 상회해버렸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3.8인데 예상치 대비해서 0.1% 작게 나오고 있고요. 노동시장 참여율도 엄청나게 지금 62.6인데 61.7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떨어져야 되잖아요. 금리 인상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경우지표 볼 때 이 다 좋아요. 지금 강한 여건 좋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고용지표가 좋으면 금리 인상이 6월에서 7월 이제 8월 이렇게 그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는데 올라갔잖아요. 아까 보시면. 근데 그 이유가 보세요. 금리 인상 이제 금리 인하도 아니고 금리 인상을 언급할 정도로 노동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죠? 고용지표 발표 초기에는. 그러니까 인상 논쟁이 더 활발해졌다. 오히려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7월 달에 인하를 하느냐, 연말에 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아지면 이거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쟁까지 막 있을 정도로. 근데 시장이 올라갔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되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보는 게 이제 고용 지표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당 임금을 봐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임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임금이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안 올랐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저렇게 세게 올라오는데 임금이 별로 안 올랐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인플레이션 징후는 약화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아니고 지금 유가가 90불이잖아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유가가 70불일 때 2월 말 3월 초에 제가 유가 90불까지 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갔어요. 오늘. 그러니까 주말에. 근데 유가가 90불 갔는데 이게 고용지표가 좋아지면서 시간당 임금이 더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아마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까지는 오바지만 인하의 속도가 좀 확실하게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이 이제 많이 안 올라가는 바람에 기준금리 6월 인하 방침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민, 노동시장 참여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주의 줄면서 경제성장 공급 측면에서 인상.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으면서 고용지표가 좋다라는 거는 소비가 좋다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그죠? 골리락스 시장이 올 수도 있고, 연착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두고 미국에서는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되지?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의 해석과 시장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어제는 시장이 좋게 반응했지만 좀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죠. 이 해석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요. 당장은 이제 하루만 해석을 해서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올라갔지만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동안 해석하면서 이건 유가도 90% 올라가고 이런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이 아줌마 미셸 보면 굉장히 매파죠. 굉장히 세게 가는 분입니다. 이분은 끝나자마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동년이형 기대,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하폭이 적을 수 있다. 3번 한다는데 3번 못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정체되거나 역전되는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정말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상승 위험 검토 결국 내려야 적절하지만 아직은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 고용 지표와 임금 상승률 두고 이제 연준 위원들 간에 또 굉장히 이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게 특이한 거죠. 어제 이제 그러니까 그저께 뭐 금요일 날 미니애폴리스 연준 이게 투표권 없지만 이 사람도 똑같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저께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토마스 바킨도 그렇고 패트릭 하커, 오스턴 굴스비 전부 다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매파라는 건 금리 인하를 뭐 그렇게 빠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정작 이번 주에 파월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이거 나중에 다들 읽어봤죠, 그죠? 스탠포드 연설에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시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건데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의장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고 FOMC 의원들은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를 하고 서로 달라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고용 지표나 이게 경기 지표는 되게 좋아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좀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하고 AMD가 미국 시장을 못 올리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못 올라가도 마이크론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땡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제는 다시 마이크론이 떨어지고 엔비디아하고 AMD가 반등을 했죠. 테슬라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미국 주식 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일봉이고 이제 요런데 여기 보면 AMD가 있고요. 엔비디아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 그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AMD가 여기 있어요. 예, 보시면 근데 확실히 지금 반등은 했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은 못 갔던 거는 시가총이 큰 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인데 이게 조금 처지잖아요. 지금 두 개 보면 AMD는 후발주니까 더 많이 쳐졌고, 그죠? 이렇게. 그럼에도 이제 국내 시장은 계속 강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예전에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 땡겼던 게 엔비디아 때문에 땡긴 거잖아요. HBM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땡기는 거죠. 올해 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라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엔비디아, AMD 이런 것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가 올라갔고 두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땡기면서 체감 지수는 적어지지만 같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는데 최근에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직 추세는 좋지만 일봉 차트에서 엔비디아도 추세는 좋지만 얘도 얘지만 유가가 90% 올라가면서 오히려 엑스모빌 같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리엄 워런 버핏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추세가 원체 좋고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옛날부터 계속 옥시덴탈을 무조건 사야 된다. 사서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스타일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막 옥시덴탈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데서 사놓는 거죠.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맨날 사라 그랬거든요. 제 옥시덴탈은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조금
AMD 이런 종목들이 좀 떨어져 있는. 그죠? 근데 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사상 최고치 발표했는데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2분기가 됐으니까 4월, 5월, 6월 2분기에는 주도주가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 거죠.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는 지금 뭐 난리죠. 뭐 저가형 무산됐다. 그 머스크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익명의 기사가 계속 올라오면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테슬라 3% 떨어졌습니다. 이거 난린다 요즘.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는 유가가 90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안 좋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원래는 170km인데 2003년까지 2004km까지만 완공 가능할 것 같고 뭐 이 국펀드 돈도 없고 뭐 이런 형태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가 90불 간다고 가면 옛날에는 네옴시티가 관련주들이 막 테마주 뜨고 막 그럴 텐데 실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라고 제가 넣는 겁니다. 유가 보세요. 90불. 제가 요거 70불에서 90불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금은 계속 올라가. 왜냐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금 사재기 하거든요. 뭐 통화 정책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비트코인은. 저는 그보다 더 불안한 게 이것 때문에 이게 불안해요. 이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했던 게 국채금리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특히 어제 고용지표 나오면서 국채금리 이렇게 올라갔죠. 좀 되게 불안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이 와중에 이제 국제유가는 골든크로스 나오고 이제 중동 긴장감 고조되니까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린가 하면 이스라엘 총리가 너무 막 나가요 지금. 자국의 뭐 그 때문에. 근데 왜 국채금리를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국채금리인데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그냥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는 계속 폭락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주가는 폭락했어요.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주가도 폭락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국채금리,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를 되게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하고 되게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좀 어제도 그렇고요. 어제도 이제 6월 달에서 7월 달로 미뤄졌잖아요. 페드워치 보면 금리 인하 시기가. 그러니까 계속 장기 금리가 올라가요, 지금. 저는 이게 되게 불안해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맨날 얘기하지만 이거 4.7 정도 가면 10년물이 4.7, 4.8 가면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가야 되는데 지금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도 유가지만 국채금리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선물은 한 6만 7천 계약까지 누적됐다가요. 이제 한 5만 8천 계약. 그러니까 롤오버 수준에서 장중에 한 4,900계약 정도밖에 이제 증가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려놓고 계속 외국인들이 이익션 하는 거예요. 고점에서. 그런 형태고. 근데 이제 반대로, 코스피에 이제 현물은 계속 그냥 사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건 나쁘지 않는 거죠. 그죠? 코스닥도 뭐 팔지는 않죠. 그래서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추세가 그렇게 깨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나오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곧버스도 그렇고요. 개인들이 4분기만 개인들이요 인버스를 곧버스를 지금 2,300억 샀는데 그래서 안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다시 바뀔 수 있죠. 신용장고는 뭐 한 3조 정도까지 올라 있더라고요. 변동성 나오면 이 신용장고 다 틀립니다. 요거 작년 11월 7일에서 4월 5일까지 들어온 거 다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에서 AMD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이제 마이크론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체감 지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화됐죠. 바람직하지 못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이 아직 꺾이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원유 관련주인 엑스모빌이라든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아까 보셨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옮길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유가가 90불 돌파하면서. 그쪽은 차트는 좋잖아요. 일본 차트가. 그죠? 국내 증시는 지선물은 점진적으로 차익션 하고 있는데, 아직 코스피 시장 1분기 누적 매수가 16조고요. 상위 5에서 10%의 특정 종목이 지수 영향력이 강화된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위클리 옵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면 2분기 주도주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꺾일지 안 꺾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죠. 마이크론 차트,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는 괜찮은데 마이크론 차트가 너무 좋고 2차 전지가 지금 맥을 못 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 중에서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지수가 크게 변동성, 하락 변동성이 나오든지 주도주가 바뀔 것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대로 갈 것인지 이걸 이제 다음 주부터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더욱 심해질 것 같고요. 고용지표 나오면서 고용은 상승했지만 임금 상승 해석은 이견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연준 의원들 간의 통화정책이 서로 다른 목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영향이죠. 제가 보기엔 10년물 국채금리가 4.7에서 4.8 돌파하는 순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까 제가 그 30년 동안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파생하신 분들이 좀 저희 회원님도 많으셔서 얘기하는데 위클리 옵션 때문에 이게 난리예요 지금.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위클리 옵션을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왜냐하면 좀 개인 투자자들이 위클리 옵션을 너무 많이 해요. 콜이든 푸시든.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이렇게 올렸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위클리 옵션을 옛날에는 목요일 하루를 했는데 이제는 월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월목이잖아요. 근데 목요일날 위클리 옵션을 개인들이 막 많이 들어오거든요. 와원의 전문가들이 위클리 옵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갭 상승했다 쫙 빼요. 그리고 선물을 올리더라도 올리는 시간대를 늦추면서 선물은 제자리에 오는데 위클리 옵션은 다 깡통을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옵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저 위클리 옵션 때문에 시장이 좀 지수가 좀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에서 굉장히 왜곡이 심하겠구나. 옛날에는 옵션 만기일이 매주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인데요. 요즘 그거 안 해요. 누가 그거 합니까? 다 위클리 하죠. 그러니까 월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있는데 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에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너무 심해지면서 시장의 왜곡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시장이 이상해졌다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혹시라도 위클리 옵션을 하시는 분들이나 선물하시는 분들은 위클리 옵션 때문에 좀 단기 매매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장중에 하루 이틀 흔들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의 개인들의 그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너무 단기적으로 파생을 하지 마십시오. 그 위클리 옵션. 근데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좀 편한데 그게 또 여러분들이 잘 못 보기 때문에 롤오버 물량도 못 보듯이 그런 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위클리 옵션의 개인 수급하고 완전히 반대로 선물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파생도 요즘 단타는 좀 힘들다. 단타하신 분 다 계신다. 옵션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2차 전지가 잘 안 좋죠. 삼성전자나 반도체는 아직 추세가 좋긴 한데요. 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추세는 좋아요. 그래서 이게 꺾일지 안 꺾일지 모르겠어요. 조선이나 뭐 이런 것들 방산 쪽 이번 주 좀 약세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7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불구하고 요즘 체감 지수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기업 밸류업 관련주 종목도 떨어지진 않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 근데 추세는 좀 살아있는데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낙폭과대 반하면서 신재생 관련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뭐 LG 일렉트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치고 올라오는 형태였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이 체감지수는 별로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가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반도체가 끊기면 2분기 주도주가 어떤 섹터로 가느냐, 가더라도 일정주 상위 5% 10%만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위클리 옵션 때문에 파생이 요즘 굉장히 지저분해졌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를 좀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흐름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박스권 장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가 끊기면 이제 2분기는 1분기 끝났으니까요. 2분기는 새로운 주도주가 올라올 수 있는데, 반도체가 안 끊기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차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엑슨모빌하고 옥시덴탈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지를 다음 주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됐죠? 예, 이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유튜브 멤버십 방송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저한테 그 컨설팅 받으실 분들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거 얘기 드렸죠. 저희는 막 단타하고 막 세력자하고 이런 사람들 오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파생하신 분들은 뭐 저희가 장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전이나 오후에 이렇게 파생에 대한 이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 있는데, 단타나 세력자 하시는 분들은 도움 전혀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벚꽃이 너무 많이 폈어요. 서울, 경기는. 가셔서 벚꽃 구경도 좀 하시고, 너무 시세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